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이번에는 주식계 1타 강사님들만 모시고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주식 1타 강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힘을 받으면서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에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 로봇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또 이에 정말 딱 맞는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의 만나기에 앞서서 오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선 함께해 주실 1타 강사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이 8월 말부터 분위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정유주들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뭐 로봇주들 강한 시세를 보였죠. 그 밖에 철강주, 2차 전지까지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우리 강사님께서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 주식이라는 것은 찬바람이 불면은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보통 이제 7, 8월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휴식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좀 되는 부분들이 돼야만이 이제 움직여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한 마지막 투매가 이제 8월 달에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주식의 명언이죠. 주식은 찬바람이 불면은 좋아진다. 결국은 썸머 랠리는 없다는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세, 그다음에 현재 선물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장 막판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급등했던 성공을 좀 한 모습이 좀 해당이 되는데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전체 큰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하락과 되돌림, 20일을 하나로 끊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2단 하락이 좀 됐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단 되돌림 됐는데 만약에 이게 기술적 반등이면은 21선에서 꺾어져야 되는데 요거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1차 상승에 대한 2차 상승, 그 다음에 이런 그 현재 조정과 숨고르기 이후에 직전 고점을 넘어가게 한 마지막 숨고르기 이후에 10월에 또 슈팅 강세장이 10월, 11월 두 달 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9월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요한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작용이 되는데 월봉으로 환산을 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작년 10월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월이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1년째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 1년의 또 흐름들이란 것은 그만큼 경기가 매우 완만하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1년이 바뀌는 2년째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미중의 화해 무드가 되면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까지 더해지는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각종 고용 지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전체 흐름은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1년 상승, 그다음에 1년 행보, 1년 하락,
그다음에 물론 이제 상승장 아닌 상승이지만 행보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련의 또 상승의 흐름들 다시 한번 행보의 흐름들을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들은 굉장히 이제 좋아질 확률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이자 본격 상승인 9월, 10월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도 섹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세 개의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가능성이 많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출전한 종목군 중에서 누르메카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레인보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탄력성이 좋은 종목. 결국은 누르메카가 적중을 했죠. 현재 대기업의 가장 뜨거운 노코를 받는 회사. 이미 입증이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중력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로봇에 대한 전체적인 알파 오메가부터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 1월 달의 별명이 로봇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좀 얻었죠. 그래서 뭐 로봇이란 별명이 싫지는 않은데 로봇의 뭐 삼촌, 로봇의 오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로봇이란 별명을 얻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할아버지 아니고 로봇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나오고 있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자, 불어오는 찬바람이 시장에는 온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라고 하죠. 9월장을 기점으로 하반기장 기대를 해보면서요. 계속해서는 오늘의 핫스탁5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핫스탁5 종목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이다 보니까 관련 섹터에서 종목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화제약 있고요. 대동도 나와 있고 로보스타, SBB테크, 텔레치스까지 핫스탁5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를 시작으로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삼성, 한화, 포스코 등 대기업이 로봇 사업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생산 과정에 로봇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기도 했었죠. 종가는 26%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대동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뭐 그 밖에도 로보스타도 장중에 21% 넘는 시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소폭 밀려나면서 8%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뭐 SBB테크, 텔레치스까지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희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대화제약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대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대본 따라 가기 싫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대화제약 그럼 들어볼까요? 예, 이제 대화제약이 오늘 이제 급등을 좀 한 부분들은 대화제약은 OEM, 그러니까 OEM 전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중소형 제약사가 현재 그 제약 생산 시설을 다 완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대신 생산하는 쪽에 잘 알려진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넘버원인데 오늘 올라온 재료는 다른 부분들은 아니라 현재 오늘 올라온 부분들이 이제 기술 수출을 좀 했던 현재 리포락셀 부분들이 중국에 기술 수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신약 품목 허가를 현재 받았다는 그 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항암제 쪽에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사를 많이 놓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이 이제 가능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경구용으로 바꾸는 이런 어떤 개량 신약이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경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사를 놓게 되면은 그 약 성분이 그대로 혈액을 타면서
돌게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경구용을 하게 되면은 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성분 자체가 현재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인간의 몸이 이렇게 인간이 보통 먹을 거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상 성분이다, 독성 성분이다 하게 되면은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거를 인체 몸에 흡수할 수 있는 경구용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현재 굉장히 큰 기술이기 때문에 경구용 항암제 쪽의 트렌드가 하나의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대화제약이 오늘 급등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약간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상승 삿바의 형태에 의해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왔던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종에 다시 한번 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만약에 공략을 하게 되면은 현재 여기 이제 장대 양봉의 중심에서 승부르기 국면이 한 일주일 정도 만약에 머물러 준다, 또는 최소한 2, 3일 정도 머물러 준다 하게 되면은 현재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냥 날아간다면은 현재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 쪽에 또 순환매가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순환매, 그다음에 급등을 했을 때 눌림목을 어떻게 찾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현재 뭐 차트의 기술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대화제약도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이 1만 원 벽을 돌파한 대화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그렇다면 전문가님, 텔레치스, SBB테크, 로보스테 이렇게 로봇주들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보이면서 강한 시세를 좀 연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예, SBB 테크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B 테크 부분들은 보통 현재 로봇에 대한 어떤 부품 부분들의 가장 현재 비중을 많이 차지한 부분들이 로봇에 대한 그 모터를 현재 이렇게 통제를 하는 현재 감속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기 모터로 돌아가고, 이거를 현재 이제 감속기의 어떤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모터라는 것은 1초에 현재 수백 번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전기차가 현재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변속기 개념으로 이제 감속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SBB 테크는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에 좀 성공을 했고, 지금까지 기술이 앞서 있는 부분들은 현재 하모닉 감속기 분야에서 일본의 제품이고, 일본이 대부분의 시장을 잠식을 했는데, 이보다도 50% 싼 가격 대비 가성비로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 SBB 테크 부분들이, 그다음에 SBB 테크하고 SP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 개의 업체가 거의 이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SBB 테크는 현재 감속기 안에 이제 베어링이 있고, 베어링 아래에 이제 세라믹 볼이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세라믹 볼부터 베어링부터 이제 감속기까지 전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하면서 기술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국내에 유명한 어떤 로봇 업체에 납품을 할 정도로 기술력이 탄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큰 반등이 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산 캐파를 현재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1월 달부터 15,000원짜리가 거의 몇 배입니까? 95,000원까지 굉장히 큰 시세를 놓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현재 요것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 절반이 이 정도가 되겠죠. 절반 아래에서 계속해서 오른 동안 행보를 하다가 오늘 급반등을 좀 조졌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상한가 근처까지 가다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만 있으면은 2층 상단에 지지를 보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SBB테크, 그다음에 SPG 두 개의 종목을 현재 감속기 분야의 선도 대장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감속기, SBB테크 이야기 들어봤고요. 로보스타 이야기, 텔레시스 이야기도 궁금한 게 사실은 다 로봇 관련한 섹터로 묶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이 종목들은 저희가 또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현재 제가 로보스타하고 현재 로보티즈 이 두 개의 종목이 이제 LG 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는 LG가 최대 주주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가 2대 주주, 지분 투자를 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현재 직교용 로봇, 산업용 로봇, 각종 현재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로보스타가 LG 그룹주기 때문에 약간 삼성 견제 뭐 그런 약간 마인드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약간 저평가된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LG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에 또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진심인 어떤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 그래서 삼성 로봇에 대한 이벤트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부분 속에서 순환매로 LG 관련된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오늘 순환매로 급등. 물론 SPG나 현재 SBB테크도 순환매로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오늘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좀 달았던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윗꼬리를 많이 달았더라도 이 박스권 이제 돌파하려는 가운데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윗꼬리를 감싸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튀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 로봇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텔레시스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독일에서 AI를 적용한 고성능 반도체를 선보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세를 보였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텔레시스는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번에 프로리그 출전할 때 네. 넥스트 칩하고 현재 텔립시스 쪽을 공략을 좀 했습니다. 근데 별로 성적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넥스트 칩도 노란톡에서는 큰 수익을 했죠. 그래서 넥스트 칩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 짝이 이루는 현재 텔레시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간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크게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텔레시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에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브랜드명이 돌핀이라는 브랜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앞에 디스플레이, 디지털 계기판하고 인포테인먼트를 합성하는 그런 어떤 반도체 칩을 현재 개발을 좀 했고요.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인공신경망 칩을 현재 넣는 이런 엔돌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번에 해외 전시에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아다스를 어디에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헤게모니 쟁탈권이 굉장히 치열하다. 웬만하면은 인포테인먼트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텔레시스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됐는데 오늘 급등으로 끝은 아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해당이 되고 거래량들이 대천정 거래량도 아닙니다. 매물 때문에 살짝 밀려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하루나 이틀 약간 숭고르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이 되면서 대량 거래가 최소한 이 정도는 터져줘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초대형 거래량은 아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남아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텔레시스, 넥스트칩 한번 큰 시세가 한 번 더
추가 슈팅이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매 전략은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어떤 현재 프로리그 주식 리그에서는 제대로 어떤 진가를 발휘하지 못했지만은 이후 날아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넥스트칩, 텔레칩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콕 집어주셨던 이 텔레치스 강한 시세를 보였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농기계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오늘은 뭐 물론 로봇 관련한 섹터로 묶이면서 움직이긴 했지만 이 농슬라의 자리를 이제는 대동이 차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대동하고 현재 TYM 두 개의 브랜드가 해외,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굉장히 넓히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대동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농기계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자율주행에 있어서 일반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한 어떤 복잡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기계나 들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변수가 굉장히 한정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물론 몇 달 전에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들판에 나가서 이양기 뭐 이런 것도 모는 모습도 있는데 아무튼 자율주행했던 모습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대동이 이제 부상이 되면서 가장 빠른 자율주행 상용화 쪽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를 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런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오늘 좀 진행이 됐죠. 근데 너무 많은 장대 양봉이 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한참 정도 좀 쉬어가는 가격 조정이 이제 12,500원 또 12,000원 정도 약간 쉬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현재 그 추가 상승은 좀 있긴 있겠지만은 1주 또 길면 2주 정도까지 기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정말 이 로봇주들의 잔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시세를 보이기 훨씬 앞서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로봇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짚어주셨죠. 자, 이런 내용들 보다 자세하게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소통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시장을 좀 분석을 해주시고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오늘은 또 특별히 강의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님? 자, 오늘 강의 부분들은 삼성 관련된 로봇. 이슈 부분이죠. 네. 삼성이 이제 본격적인 사업화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뜨거운 화두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진출을 선언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뉴로메카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끝판왕이고 최고의 어떤 정점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멀었지만은
로봇에 대한 모든 기술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 그다음에 상용화 가장 빠른 부분들은 시장 파이도 큰 부분들이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인데, 그에 대한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이 지금 상장된 회사 중에 가장 앞서 있는 부분, 그다음에 대기업의 M&A 표적이 되고 있는 뉴로메카 이렇게 딱 찍어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이 이제 본격적인 사업화 휴머노이드 로봇 너무 앞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현재 조만간 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 공개했던 로봇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삼성봇 케어, 그다음에 삼성봇 핸디, 그다음에 삼성봇 서빙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와 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많이 이제 더디고 좀 있고요. 또 실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중국산에 밀려서 약간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간 자존심이 좀 많이 이제 구겨진 부분들도 좀 없잖아 좀 있죠. 그래서 최근에 현재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2탄으로 삼성 웨어러블 보행 어떤 보조 로봇 제임스 힙을 출시를 한다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출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되고 있고 약간 의아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이 날아가고 있는데 T-로보틱스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날아가는 부분도 해당이 되고 또 웨어러블과 관련된 종목이 또 하나 좀 있죠. 인탑스란 종목은 아직 시세를 내지 않는 부분인데 정식적으로 OEM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임스 힙이 곧 나올 것이다 하는데 약간 계속해서 딜레이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최근에 두 가지의 어떤 포석을 했죠. 첫 번째 부분들은 삼성에서 챗 GPT를 하겠다. 삼성에서 그다음에 로봇을 하겠다. 단서를 달았죠. 무슨 단서냐? 그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공장 생산 공정에 투여를 할 것이다. 내부용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고 또 챗 GPT도 내부 어떤 직원용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이라는 부분들은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적이 돼서는 안 되죠. 경쟁 관계는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일단 내부용으로 계속 만든다고 좀 하겠죠. 근데 만약에 너무 이게 히트가 치게 되면 내부용이 아닌 외부용 판매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나온 부분들. 현재 삼성 웰스 스토리는 조리 회사입니다. 급식 회사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조리 로봇을 확대를 하면서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음식에 대한 조리 제조도 24시간 풀로 돌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전개가 좀 되고 있고 또 이런 단가 코스트 다운 때문에 생산력, 경쟁력이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의 어떤 성장성 때문에 로봇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현재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성장성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인수를 좀 했죠. 그래서 삼성 로보틱스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결국은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정말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까 하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브라는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것 좀 잘 현재 만든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원래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현재 2004년, 5년도에
사실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로보레이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때 만들었던 어떤 브랜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십몇 년 동안 거의 사실은 연구가 어떤 이유서든 간에 이제 중단된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국제 행사 때 고이즈미 총리, 부시 대통령 앞에서 현재 마루3라는 현재 로봇이 약간 그 뭐 춤을 춘다든가 뭐 액션을 한다든가 했을 때 굉장히 임프레션을 강하게 줬던 뭐 그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술력이 아직까지도 있고 또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도 합세를 좀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현재 굉장히 방대한 연구들이 계속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틀라스 현재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테슬라 부분이죠. 네, 테슬라에서도 현재 로봇 옵티머스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어떤 아메카라는 게 유명하죠.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브랜드를 보시면은 오픈 AI에서 하는 뭐 네오라든가 이런 브랜드 부분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뉴스에 나온 부분들도 현재 다른 회사에서 내년에 조만간 현재 이런 부분들을 출시한다 하는 그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성장 가도를 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말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모터나 감속기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센서라든가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뭐 현재 레이저 센서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속기 로봇 하면은 뭐 감속기나 모터만 알고 있는데 그의 나머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이 바로 그게 맞게끔 된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주요 부품들은 일단은 센서, 그러니까 차량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죠. 인식 센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동력할 수 있는 서버 모터라고 합니다. 감속기 부분들, 주요 구조물, 그다음에 요거를 제어할 수 있는 서버 모터, 감속기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기 이런 부분들이 장착이 되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떠오른 부분들이 제어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걸로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로봇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인공지능이 장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학습되는 그래서 로봇 AI 관련된 현재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인공지능 챗 GPT하고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마인드랩 급등을 했죠. 마인드랩은 모든 기계에 장착할 수 있고 현재 GPT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아이삭 플랫폼이라고 해서 현재 인공지능 또는 로봇에 장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는 당연히 이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속 상용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공장 자동화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공장 자동화를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공장과 똑같은 세계를 가상 공간에 꾸며주는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IT에도 출발이 되고 공장 자동화, 자율주행 모든 것들이 시뮬레이션이 다 돌리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하고 디지털 트윈의 세계, 그다음에 SI 업체가 왜 중요한지 나와주는 어떤 상태가 좀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가장 핵심이 된 부분들은 뭐냐? 현재 가장 로봇팔이 굉장히 중요한
이 협동 로봇이죠. 로봇팔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가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뉴르메카가 알지 실제적으로 상장이 된 비상장 업체 중에 두산, 그다음에 현대 HD, 그다음에 하나 로보틱스 이 세 업체가 현재 제일 로봇 부분에서 시장 지배력을 차지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파괴력 때문에 현재 로봇 관련된 주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현재 로봇팔, 협동 로봇의 어떤 로봇팔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현재 물류 이동 로봇 현재 AGV라 하고 AMR이라고 합니다. AGV는 정해진 노선만 가는 거고 현재 두 번째 AMR 같은 경우는 현재 정해진 노선이 아니라 피해가는 어떤 자율주행의 기능을 좀 탑재하기 때문에 이쪽 두 개의 부분에서 왕성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러셀, 현재 부이온텍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신고가 가고 있는 것은 다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에 알맞는 강의도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하게 소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는요. 내일장 1타 종목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콕 집어오신 1타 주식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RS 오토메이션을 1타 주식으로 선택하신 모습입니다. 로봇 모션 제어 전문 기업이죠. 이 로봇주들의 강세가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이 종목의 자세한 전략은 오로지 노란 톡방 안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1타 주식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이요.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연일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 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같은 시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계신 걸까요? 예, 1차적으로 바닥에서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집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갑자기 부상이 되고 있고 이게 로봇 관련주의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봇에 대한 배경 설명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로봇은 이건 협동 로봇,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부품은 모터, 그다음에 감속기 이게 전부다고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현재 현재 팩토링 관련된 부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현재 디지털 트윈 이런 것도 많이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좀 장착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부수적인 어떤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특화된
특화된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을 엄선을 좀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종목군 중에 아진 에스텍이라고 해서 모션 제어 반도체 칩을 전문으로 생산한 기업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 RS 오토메이션이 좀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특집으로 오늘 꾸밀까 하는데요. RS 오토메이션은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너지 제어 장치하고 로봇 모션 제어 두 가지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제어 장치는 이제 전력 제어 장치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데 먼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로봇 모션 제어라는 겁니다. 이제 왼쪽에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고 있는 그림 중에 요거는 협동 로봇에 팔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옵티컬 엔코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엔코더는 보통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서버 모터 감속기를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죠. 거기서 서버 드라이브, 그 다음에 모션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걸 전체로 통제하는 장치, 네트워크 컨트롤러도 이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세대 로봇 모션 제어 기술의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화면상에서는 지능형 모션 제어기, 그 다음에 현재 인테그레이트 스마트 드라이브, 이런 어떤 부속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은 이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의 어떤 그 로봇 모션 제어에 대한 컨트롤, 그 다음에 요거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RS 오토메이션이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특화된 기술력, 그다음에 부가가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장 자동화, 수십 대의 어떤 그 공장 자동 현재 로봇이란 협동 로봇 이런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는 RS 오토메이션이 가장 유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죠. RS 오토메이션이 세계 세 번째로 현재 최초로 엔코더를 개발을 했습니다. 엔코더라는 것은 현재 그 센서라고 말씀드리죠. 인식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래쪽으로는 그림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국내 최초의 개발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이미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RS 오토메이션이 가장 탁월한 어떤 종목이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장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로봇 제어 시스템을 꾸미느냐 하는 부분이 있죠. 아래 보면은 아래는 직교 로봇 관련됩니다. 각종 직교 로봇에 대한 어떤 부분들 현재 드라이브를 제어기를 설치하고 요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 되는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아무리 이제 공대에 나왔다 하지만은 요거까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이런 제어 시스템이다. 공대에 나왔더라도 건축관 나왔습니다. 전혀 무관하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제 프로그램 짜고 공장 자동화 프로그램을 짜고 로봇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하는 움직임까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RS 오토메이션의 탁월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RS 오토메이션이 에너지 제어 장치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ES 저장 장치에 관련된 어떤 그 현재 파워 컨버션 시스템이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 파워 스택 모듈이라든가 전원 공급 관련된 부분, 이 부분들은 현재 아직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생이 되는 어떤 매출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부분의 어떤 성장성들이 높게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나 해외 업체 제휴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로봇 테마 중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RS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크게 어떻게 보면 시세를 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S 오토메이션이 이런 어떤 그 제어 장치, 그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서버 모터, 초소형 지능형 서버 모터를 개발을 별도로 지금 국책과제를 통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결국은 서버 모터 쪽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는 전략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매우 높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이게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길 바라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첫날 이제 29%가 나와줬죠. 거의 이제 상한가가 되고 있고 두 번째 날도 고점에서 밀렸습니다. 보통 이제 고점에서 밀리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그 다음날 세 번째 날도 치고 올라가다가 밀려주고 근데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 고점, 다시 말해서 단기 고점이 있다 할지라도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윗꼬리를 감싸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장기 차트로 보더라도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일 동안에 이제 매집이 왕성하게 끝났고 다음에 올라갈 때는 뭐냐, 작은 거래량으로 현재 작게 완만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 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별명이 로보지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선도주 종목군들을 다 잡아냈고 이번에 현재 레모 로보틱스, 뉴로메카, 그다음에 LG 쪽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부분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부품주 관련된 부분들 현재 SPG, SBB 테크 오늘 올라갔죠. 그러면 나머지 새로운 뉴페스 종목이 나와야 된다. 그게 RS 오토메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것하고 같이 있는 아진에스테이라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한 어떤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또 로봇 관련된 부분 말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도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비된 현재 노란톡에서 오시면은 요새 축제 현장입니다. 많이 한번 구경을 좀 오시기 바랍니다. 네, 1타 주식 RS 오토메이션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이 종목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연이은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 신호탄을 쏘아 올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 RS 오토메이션을 짚어주셨죠.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